남편분을 제보했다고 들었어요. 네. 아, 이제 저희 남편이 원래는 굉장히 마른 체격이었는데 이제 단기간 안에 25kg 정도가 찌고 저랑 같이 살면서도 계속 살이 찌기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또 계속 피곤하다고 하시고 또 살이 찌고 하니까 허리도 아프다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단기간 25kg. 탄수화물 많이 드시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탄수화물 많이 먹는 편이죠. 저는 라면, 떡볶이, 그다음에 뭐 피자, 그다음에 뭐 볶음밥 종류 같은 거, 라면 같은 것도 이제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리고 또 빵 찾게 되고 피자빵, 그리고 시리얼도 먹거든요. 이제 라면 같은 거 얼큰한 거 먹고 나면 당기 땡기니까 또 단 시리얼을 위에 말아 먹고 중국집에 전화해서 뭐 짬뽕이나 뭐 이런 것도 먹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루는 그냥 계속 탄수화물의 반복이에요. 탄수화물의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탄수화물이라 그러면은 흔히 그냥 뭐 밀가루 음식, 떡, 빵 이것만 탄수화물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밀, 쌀, 보리 같은 전곡류와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는 대표적인 복합 탄수화물 식품이죠. 천연 탄수화물을 가공한 밀가루, 쌀가루, 그 가루로 만든 면, 빵, 떡 등의 식품은 정제 탄수화물이고요.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당류 또한 탄수화물이랍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좋은 탄수화물이다 생각하시고 형태가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안 좋고 완전히 극단에 있는 그런 정말 액체류라든지 뭐 시럽이나 액상과당 같은 것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단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흥선님이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관찰해 볼까요? 아내 혜정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신선한 재료로 담백하게 국을 끓입니다. 회사 일을 마친 흥선님이 퇴근을 했네요. 으아, 아이고. 흥선님이 집에 오자마자 손에 잡은 것은 다름 아닌 과자. 아니, 밥 먹기 전에 그런 거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어?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먹는다고 밥 못 먹는 것도 아니다. 탄수화물을 찾아 냉장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남편을 본 적이 있는가?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 찾는 흥선 하이에나. 저 모습 근데 예전에 제 모습하고 되게 겹쳐서 저 지금 완전 깜짝 놀랐네. 탄수화물 찾다가 빈속으로 갈 수 없잖아. 오늘은 너로 정했다. 그의 눈에 포착된 것은 뭔가요? 아, 즉석 먹을래? 식품이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밥 몸을 못 가누잖아, 오빠 살이 쪄가지고. 내 모든 실수를 살로 연결하지 말라. 아니, 살이 단기간에 많이 쪘으니까 빼라고 그러는 거지. 싱겁나? 국에 마른 밥과 즉석 면이 흥선 씨의 저녁 메뉴입니다. 탄수화물을 반찬으로 먹는 느낌이죠. 밥에 곁들여서 그죠? 탄탄이요, 탄탄. 탄탄으로. 네. 입가심으로. 눈 깜짝할 새 식사를 마치더니 또 달콤한 빵을 꺼내 듭니다. 자, 이거 봐라. 마술. 없네. 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배가 불러도 입에서는 단 게 땡겨요. 그러면은 뭐 단 과자 같은 거나 단 빵, 뭐 아이스크림 그런 거 이제 찾게 되고 입에서 자꾸 땡기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주말입니다.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일어나서 바로 냉장고. 저러기 쉽지 않은데. 일어나서 막 뭘 먹기가 쉽지 않은데. Such a holiday. 오, 역시 탄산이에요. 아침에 마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탄산으로 수분 보충이라. 야, 아침부터 저렇게 단 거를 드시네. 하나 더 마셔야 돼. 아, 근데 이게 냉장고에 있으니까 다 한 번씩 먹어요. 야, 진짜 이러기 쉽지 않은데. 자. 음료수를 종류별로 섭렵하더니 달콤한 크림빵까지 해치웁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도 나고 속도 좀 허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먹을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정신 차리려고 먹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려고. 문제가 있네. It's unkind, it's unkind. 밥은 뭐 먹어? 나 약간 빨간 걸로 하자. 매운 거 먹고 싶어. 그렇다면 일요일은 아빠가 요리사. 매콤달콤한 오늘의 요리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어묵 한가득, 거기에 치즈까지. 와우, 흥선님표 떡볶이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으세요. 맛있겠다, 오빠. 손이 큰 흥선님은 요리할 때 한 냄비가 기본이라는데요. 아유, 야, 저걸 다 드셨구나. 이거 뭐예요? 다음 선수 등장이요. 바로 냉동 피자. 그리고 볶음면까지. 아하. 쌀인가? 그럼 쌀국수야, 쌀국수. 페어링을 피자와 맞춰서. 볶음 쌀국수. 와. 이제 정제 탄수화물에 이제 정제 탄수화물. 콜라까지 들어가지고. 와. 살찌는 맛이야. 야, 심각한데요. 주말에는 이제 만들어도 먹고 그리고 배달로도 먹고. 이렇게 드시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체력 저하도 좀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체중은 불어나고 이게 계속 악순환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짠, 고생했어. 응, 수고해. 앞으로 더 수고해. 귀하신 흥선님, 탄수화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약간 좀 걱정돼서 약간 좀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와,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분들 중에서 정말 절정의 역대급이신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이응선님도 그렇고 네. 온 가족 전체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네. 빨리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 네. 보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오기 전 흥선님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빨간 거는 뭔가 저희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간 수치 어떻게? 그렇죠. 일단은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초음파 영상이랑 같이 봤을 때 좀 지방간도 있으시고 콜레스테롤도 엄청 높고요. 그렇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요. 고지혈증도 지금 그냥 있으신 거거든요. 저희 간바지티는 술 많이 드신 분들도 좀 올라가는 수치예요. 그래서 술도 좀 드시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공복혈당도 약간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으신 것 같고요. 뭐 고지혈증에 혈압도 높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덜컹했죠. 그래서 나도 이제 진짜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어서 우 교수는 관찰 영상에서 발견한 점을 언급하는데요. 흥선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로 직행했던 그 장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도 나고 속도 좀 허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먹을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것들이 보였냐면요. 뭐 나와서 아이가 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냉장고로 먼저 가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나는 아이보다 더 내가 좀 급한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허한 것 같고 정신 차리려고 먹는 것 같다라고 네. 말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중독의 증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다른 뭐 마약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은 일단 우리 몸은 그것부터 찾게 돼요. 다른 내 가족, 사랑하는 딸 있지만 그걸 우선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는 당 중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당 복합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죠. 반면 단순당은 몸에 즉각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을 급하게 떨어뜨리고 몸은 또다시 당을 갈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당을 많이 섭취할수록 당을 더 원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것이 당 중독의 메커니즘이죠. 아마 주무시기 전에도 이런 음료 같은 것들을 좀 마시고 주무시나요? 네. 그렇죠. 잠들기 직전까지 정제 탄수화물을 폭식하고 단 음료를 마셨던 흥선님. 보통 그러면은 한 서너 시간 뒤면 좀 짜증이 올라와요. 혈당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그 상태로 주무시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 혈당은 떨어져 있으니까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그래서 눈앞에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어도 그쵸. 그것보다는 그냥 내 몸이 내리는 신호가 먼저 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찾는 거예요. 도파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는 그 부위를 저희가 본 건데요. 보면은 마약하는 코카인 그리고 이제 설탕을 많이 먹는 이렇게 좀 비만하신 분들이 실제로 이 어떤 그 보상회로 도파민이라는 걸 느끼는 게 좀 낮아져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처럼요. 근데 이런 당뇨의 무서움은 먹을수록 같은 정도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혈관 질환들,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각종 암들 발생률이 올라갈 수가 있고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흥선님은 얼마나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는 걸까요?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음료에 아마 이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양만큼 한번 옮겨보시겠어요? 네. 분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설탕은 좀 적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한 3개? 색이 무슨 색이? 저거 2리터가 받았는데 무슨 색? 아니 다른 것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1.5리터예요. 1.5리터. 아니야, 색이 아니야. 절대 색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달지는 않았어.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땐 이 정도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실상은요. 각설탕이 60개 들어가 있어요. 60개? 오빠 3개라고? 1.5리터예요? 1.5리터에 각설탕이 60개가 들어가요. 저게 녹는 것 말도 안 나온다. 설탕 덩어리인가 보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보통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많이 먹을 때는 5-6개는 먹을 것 같은데요. 대여섯 개를 페트를요? 충격적인 결과 날마다 흥선님은
각설탕 300개에 맞먹는 당을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거기서 이제 좀 덜컹했죠. 저는 탄수화물에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와, 진짜 좀 신기하다. 저는 네.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흥선 씨, 저 지금 몇 킬로게요? 글쎄. 저도 진짜 어려운 질문. 저 시작은 100킬로였어요. 제가 키가 161인데요. 100킬로까지 쪘었어요. 근데 그때의 증상이 흥선 씨랑 똑같았어요. 먹는 패턴, 뭐 먹는데 보이는 집착의 정도,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한 좀 낮은 경각심. 좀 보면서 저는 공감이 진짜 많이 됐고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저한테도 아니 전문가인데 선생님부터 먼저 살 좀 빼세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단기간 안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해서 살을 빼는 것보다 건강하게 나를 좀 생활을 돌아보고 이 생활 속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저희랑 같이 공부도 해보시고 앞으로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음식을 좀 신나게 따라서 만들어도 보시고 운동도 해보시고 하면서 잘 고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거는 제가 솔직히 음식을 좀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를 단시간에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요. 저 자신한테도요. 네, 우리가 뭔가에 중독돼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 못할 것 같다. 두렵고. 한 2주 정도는 정말 힘들어요. 네, 2주 정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 지나가면은 우리의 뇌의 보상 체계가 달라져요.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위나 뭐 운동이나 뭐 산책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또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 운동 같은 것도 실제 우리 몸에서 좀 이렇게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나오게 하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시는 걸 따라오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바꾸실 수 있어요. 저희는 먹는 걸 줄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다른 걸 먹으라고 할 거예요. 배는 놀랍게도 훨씬 더 부를 겁니다. 그런데 살은 빠지실 거고요. 그리고 머리에 어떤 뿌연 것도 많이 거쳐질 거고요. 에너지도 날 거고 웃는 일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더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한편 일상 관찰에서 흥선 씨는 만성 피로에 무기력한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저희가 관찰 카메라를 봤을 때 네. 움직임의 영역이 너무 없었어요. 운동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신 것 같아요? 운동을 마지막으로 한 게 딱히 기억이 안 나요. 솔직하게요. 근데 그전에는 두 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취미자 레포츠 스트레스 해소법이 야식과 TV 보는 거였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새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운동을 새로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몸 귀하게 보자. 흥선이 삶에 찾아올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파격 솔루션. 우 교수가 직접 흥선님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저는 먼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당 중독 그리고 그게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부엌을 좀 볼 거예요. 부엌을. 네, 부엌을 좀 볼 거예요. 부엌을. 수면 환경이 좀 어떤지도 우리가 이렇게 당 중독을 이겨나갈 때 굉장히 중요해요. 좀 부엌 좀 봐보겠습니다. 네. 우 교수가 향한 곳은 문제의 냉장고. 저 마트 온 줄 알았어요 지금. 마트 냉동창고 이러고 줄 알았어요. 여기는 그렇게 우와 재난 발생할까 봐 그렇죠? 배고픈 게 재난이죠. 아 배고픈 게 재난이니까. 그 위에 놓은 식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버님 네. 혹시 그 주변에 뭐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아니죠? 더 이상.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아니죠? 더 이상. 지금 사진 신고할 수 있는 시간. 혹시 뭔가 있어요? 조금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와 초코파이 군대 오셨어요? 이걸 왜 초코파이를 숨겨놔요?
자존심 구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초코파이 여기 숨겨놓으셨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먹는 건 생각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걸로 구성이 돼요. 이 건강이라는 게 내가 오늘 하루 이거를 먹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영향을 끼치거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런 그런 뭐 정말 어떤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해서 소비하게 되거든요. 일단 제일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먼저 좀 빼볼게요. 탄산음료, 달콤한 우유, 커피, 주스가 줄줄이 나오네요. 이것들의 특징은 이제 흥선님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가 알코올류를 또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그렇죠. 술 마시면은 안주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데 술 다 마시면 또 배고파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맞아요. 햄버거 먹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먹게 되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긴 한데요. 그거는 물을 마셔야 돼요. 거예요. 갈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거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어떤 세포들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요. 이제 시상하부에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알코올은 그걸 풀어요. 네. 안 마실 수 있는 술은 안 마시는 게 좋다. 네. 이번엔 냉동고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냉장고가 발가벗겨지는 게 20분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달달한 소스들이 이제 좀 주를 이루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사실 피자의 그 도우는 굉장히 탄수화물 베이스예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당은 굉장히 빨리 올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채는 적을 수밖에 없고. 네. 영양 정보표를 보고 탄수화물과 당류의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어서 우 교수는 부엌 곳곳에 가득했던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을 전부 꺼냈습니다. 흥선님 같은 상태, 많은 그런 이제 당 중독 그리고 이제 내장 비만이신 분들이 그래요. 사실 훨씬 더 삶이 명료해져야 돼요. 훨씬 더 고민할 거리가 없어야 되고요. 내가 집중할 것들, 내 가족, 내 일, 뭐 이런 생활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우리 뇌도 훨씬 더 차분해지고 더 절제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쳐내야 될 것들을 쳐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쳐내야 될 것들을 쳐내드릴 거예요. 제가 해적이 된 것 같아요. 이건 가져가는. 근데 좀 준비된 거 가져와 주시겠어요? 액상 화당과 정제 탄수화물, 초가공식품 끊기. 흥선님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리안이가 여기다 담아줘. 어휴, 그래. 자, 이것도. 자, 이것도. 가라. 응. 아, 난 속이 시원하다. 이거 다 없어지니까. 작별 시음 뭐 이런 거 없나요? 아닙니다. 이게 깔끔하게 보낼 때 아, 그래, 좋아요. 한꺼번에 깔끔하게 보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잘가, 내 보물들아. 너희들은 너희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건강하게 잘 살게. 여기서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안녕. 다리가 어떻게 이래? 저것들은 아빠가 보내줘야 되는 것들이래.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진심을 다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은 수면 솔루션. 흥선님은 평소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 무호흡 증상도 보였는데요. 굉장히 무서워요, 수면 무호흡은. 네, 자면서 느껴져요. 숨 안 쉬는. 아, 그래요? 네, 들려요. 그리고 심장도 갑자기 빨리 뛰고 혈관도 수축하고 난리가 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자면서 자꾸 반복되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 생기고 심근경색이나 뭐 뇌졸중 이런 게 위험이 확 올라가게 돼요. 우 교수가 수면 자세를 봐주는데요. 옆으로 눕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열려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팔다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긴 베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당 중독과 수면 솔루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수면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게
뱃살을 주로 찌게 하고요. 단 걸 땡기게 해요. 이런 거 자꾸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수면을 일단 잘 취해야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살이 찌시면서도 약간 수면 무호흡이 있으시고 수면도 좋지 않으셔가지고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고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피곤함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수면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게 해드린 거죠. 누가 또 오셨나 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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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공부하고 계셨어요? 네. 한번 가봐요. 굉장히 또 이제 보물로 여기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 친구들 좀 좋은 데 보내줬어요. 다 보냈어요? 네, 보물을 좋은 곳으로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게 다 비어가지고 마음 헛헛한데 이거 어떻게 채워요? 뭘로 채워야 될까 이제? 이제 그동안에 나쁜 음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쁜 친구들은 갔으니까 그니까요. 이제 진짜 보물 같은 친구들로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에 중독되었던 흥선님을 위해 식단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식단 코칭,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여기 보세요. 충분한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섭취, 그리고 산패되지 않은 견과류나 불포화 지방산은 꼭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 아셨죠? 네. 이렇게. 하루에 한 끼에 단백질을 섭취한다. 매 끼마다 필요한 양이 있는데 본인 손에 이렇게 차도록, 한 손에 차도록 그거를 포만감 있게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구입하러 함께 가볼까요? 시장에서 신선한 원물 재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실물들 보는 거 한 번씩 하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잡곡입니다. 원재료 보는 게 밀, 쌀, 보리, 자연적인 탄수화물들 안에는 굉장히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제, 식이섬유 이런 게 있어요. 얘네는 굉장히 우리 수명도 늘려주고요. 뇌 기능도 보호해주고 아주 좋은 작용들을 합니다. 천연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명심하세요. 오늘 사고 싶은 게 저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라던가 삼치 같은 거. 굉장히 그런 좋죠. 거가 등푸른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오메가3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신선한 채소도 건강 식단의 필수 요소죠.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구매해보세요. 정제 탄수화물을 대체할 건강 식재료를 공개합니다. 가장 평소에 자주 먹는 게 뭐죠? 밥이죠. 예.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흰 쌀밥만 드셨다면 앞으로의 식생활에서는 잡곡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에요. 잡곡이나 뭐 렌티콜 같은 거로 채우면은 정말 밥만으로도 단백질과 좋은 식이섬유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을 다 섭취할 수 있거든요. 우리 두 번째로 해볼 음식은 면 요리예요. 이 곡식을 재분해가지고 면으로 만든 것들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당 흡수가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 당 흡수가 빠른 그 면들을 먹으면은 사실은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면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면 요리, 면 먹는 식감 이런 것들이 삶에 좀 낙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큰 기쁨이고. 그렇죠? 면순이 면도를 위한 건강 식재료, 바로 두부면입니다. 두부면은 두부를 압착해서 면으로 이렇게 썰어 놓은 거예요. 탄수가 낮아요. 되게. 두부에는 기본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또 식물성 단백질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 아미노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더해 영양 만점 건강식을 만들어 봅니다.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잖아요. 이때 이렇게 정말 큰 투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병이 생겼을 때 그때 뭔가를 고치려고 그러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면서 관리식을 먹는다, 예방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두부면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 한번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정말 잘 드세요. 먹겠습니다. 크게 한 입 먹어봅니다.
식재료 구입부터 요리까지 처음 경험하는 건강식. 생선도 살이 탄탄한 걸 좋아하는데. 어때요? 레스토랑 안 부럽죠? 맛있어요. 생선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재료에서 이런 맛이 날 줄 몰랐어요.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게 이런 거는 좀 싱거운 맛일 거다, 나쁜 맛일 거다, 제가 싫어하는 맛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식단 솔루션 보너스. 매 끼니 신선 채소를 편리하게 섭취하기 위한 팁이 있답니다. 아이도 키우셔야 되고 회사도 가셔야 되는데 매번 냉장고만 붙잡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배고플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프랩을 해놔야 돼요. 밑준비. 일주일에 한두 번 한꺼번에 채소를 구입해 소분해 놓으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 그 시각 부산에서는 김경로 코치가 한창 분주한데요. 운동은커녕 움직이기도 귀찮아했던 흥선님을 위해 운동 솔루션을 고안 중입니다. 정상 컨디션 만들기가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일단 흥선 씨가 지금 너무 몸이 만성 피로와 수면 불균형으로 전체적인 에너지가 너무 적으세요.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체 에너지를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운동하기에 앞서 자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초 체력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론 우리가 내장 비만, 체지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베이스긴 하나 단계를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둬서 흥선 씨가 그 운동을 매번 해 나감에 따라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곧 그게 스스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게끔 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총 운동 플랜이 됩니다. 체지방 감량을 위해 유산소 운동 실시.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독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두 분을 함께 운동을 하게끔 하면서 땀 흘리고 긍정적인 기운을 같이 가져가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데. 흥선아, 오늘 퇴근하고 운동 꼭 참여하자. 혜정아, 근력을 기르자. 혜정아,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나부터 운동하자. 그래서 매일 저녁 8시 부부는 함께 운동을 시작합니다. 화상 미팅을 통해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괜찮겠다. 3주간에 체지방 5kg 정도 감량은 기본적으로 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열흘 뒤 흥선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아나. 안녕하세요. 리아나.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뭐 매일 음식 가려 먹고 때 되면 운동하고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중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이거 중독이라고? 끊으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 막상 실천으로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몸도 축 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 상태도 좀 멍해지거나 머릿속에 뭐 뿌연 거 낀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기도 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걸까요? 그래도 한 4, 5일 정도 지나니까 4일부터인가? 그때 이제 되니까 또 이제 전날도 안 마셨는데 오늘도 안 마셔볼까? 이게 쭉쭉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제 열흘째까지 이어지고 있죠. 다행입니다. 밥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원 재료만 먹으려고 하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톡톡 터지는 게 있어요. 쌀밥 같은 경우는 몇 번 씹고 그냥 넘기는데
얘는 그런 식감이 퍼지는 식감이 있다 보니까 또 오래 씹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밥도 좀 천천히 먹게 되고. 건강식단과 운동을 완수하면 칭찬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고맙습니다. 예나 아빠 잘했어. 아빠 최고 해줘. 아빠 최고. 아빠 박수. 아빠 사랑해 하트. 귀여워. 자 됐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10일째. 나쁜 탄수화물에 중독됐던 흥선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눈물겨운 도전기. 흥선님을 위한 운동 솔루션의 핵심은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어떤 운동을 하는가는 크게 중요치 않고 매일 운동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고 하네요. 오늘 운동 끝내 소감이 어떠신가요? 죽어가세요. 죽어세요. 와, 하지만 이제 이 느낌이 더 좋아지겠지? 그래, 그래야지. 중독이 되려면 이런 거에 중독이 됐어야 되는데. 아휴. 이상한 탄수화물 무슨 또 설탕 이런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식단 선생님도 이제 계속 해갖고 연락 오셔갖고 오늘 드신 거 뭐 드셨냐, 앞으로는 이렇게 드셔보셔라 하고서는 코칭도 해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도 계속 연락 오셔갖고 혈당 관리 이렇게 하시고 뭐.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그 음료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 뒤로 지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요, 정말 예, 냄새도 안 맡았어요. 진짜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힘들었어요.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정말 걱정됐던 부분이어가지고. 아, 네, 잠도 될 수 있으면은 전보다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자서 그런지 서로 그냥 바로 골아 떨어져요. 예. 중요한 게 코를 잘 안 골더라고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근데 어떻게 좀 스트레스도 있었을 텐데, 왜냐면 스트레스 없진 않았죠. 처음에 끊고 나서도 이제 심했고요. 한 며칠 동안은 좀 심했었는데. 내가 계획해서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응원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흥선님 부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시지? 비 내리는 정자에서 부부를 기다리는 한 사람.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선물의 정체가 뭘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라오세요. 저는 그 약선 요리 같은 거, 그 절밥 알려주시는 그런 레시피를 또 이렇게 찾아오셨나. 예, 저는 마음과 쉼을 공부하는 명상 전문가예요. 명상이 왜 이렇게 현대인에게 필요하고 대두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어제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명상은 온전한 쉼이죠. 우리가 몸도 잠을 통해서 쉬듯이 마음도 명상을 통해서 쉴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쉬면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을 쉬는 기술을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상으로도 좀 스트레스를 좀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약간 나의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한 발자국 좀 떨어져 보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호흡을 하시면서 그냥 스스로를 그냥 느끼시면서 좀 스트레스에서 자기를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연습을 좀 해보자고 한 거고요. 자, 이제 귀에 들리는 소리, 지금 비가 내리고 새가 지저귀고 강물이 흐르고 작은 비 떨어지는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새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구나. 요 명상하면서 생각이 일어났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회사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다이어트 생각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국물 떡볶이 생각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아주 프로페셔널 하신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내분은 우리 18개월 우리 아기 생각났습니까? 아니요. 안 났죠. 이게 명상의 힘이에요. 명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잡생각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배고픈 느낌도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3주간의 식단과 운동, 적신호가 가득했던 흥선님 건강에 파란불이 켜질까요? 떨리네요 지금. 예. 저희도 이제 3주 동안 이제 노력한다고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두렵기도 하고 뭔가 좀 떨리는 마음이 있네요. 이은서님 들어오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오셨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플랜 짜주신 대로 네네. 네, 식단하고 운동할 시간은 운동하고요. 알려주신 대로 최대한 지키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말뿐이 아니신 게 결과가 정말 좋아졌어요. 결과가 정말 좋아졌어요. 체중에서 5% 이상을 빼면은 우리가 대사적인 이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좋아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이런 효과들이 나오는데 거의 한 20일? 20일 정도 시간에 거의 8kg 가까이 체중이 빠지셨어요. 와. 보시면 그것도 거의 체지방 위주로 빠졌어요. 네. 와, 엄청난 결과입니다. 복부 둘레가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10cm? 거의 한 10cm? 10cm.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네요. 제 전체 콜레스테롤은 이제 216까지 줄었고요. LDL 콜레스테롤도 아직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150 정도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이 72로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공복 혈당이. 외모는 물론이고 건강 상태까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흥선님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예, 신체적으로는 이제 살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몸보다는 좀 가벼워진 느낌도 들어요. 뭐 정신적으로도 조금 그런 자신감 예,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고요. 정말 언제 이런 날렵한 턱선을 받나 싶을 정도로 네, 그리고 배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옛날에는 조금 멋있었다면 지금 많이 멋있네요. 아직 멀었죠.